종풍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바람 사나운데 또 나를 보더라고 또 웃기도 하고 나를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깨어나서 잠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고통, 이게 이제 이 여자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오는 거지. 이런 여자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 이 장강이라는 여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친정 쪽에서 자기 오빠가 제후가 못 되고 이복이 되면서 친정에 그게 약해지니까 여기서 근데 충분히 정치적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이상한 작품이 여러분 68페이지 나오는 개풍이란 작품이에요. 이 개풍이란 작품이 맹자에 나와요. 근데 이 작품 해석이 한 번 큰 기조는 바뀌지 않지만 한 번 주자에 의해서 약간 해석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왜 어머님이 밤에 밤나들이를 가실 때 왜 별이 된 일곱 형제 이야기 있어요. 나는 전래동화집에서 그거 읽으면서 옛날에도 이상했어. 어머니가 아들이 일곱인 어머니가 밤에 자꾸 외출을 하셔. 그랬더니 아들들이 발 시려우실까봐 그 징검다리를 아들이었대. 그거 유명한 얘기야. 그래서 그 일곱 애가 효자라서 나중에 북두칠성이 됐다는 거야. 난 그걸 애들한테 어떻게 읽히나 싶더라고. 아무튼 그 버전이에요. 어머님이 밤에 외출을 하시는데 자식들이 어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애써서 우리를 키우셨는데 우리가 변변치 못해서 어머님이 마음을 다른 데 두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들을 자책하는 요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작품이 개풍이에요. 개풍. 그런데 여기까지 되면은 간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맹자에서 이게 코멘트가 나와요. 시 비평, 시경의 비평이 맹자의 몇 편이 나와요. 여기 공손추가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반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무튼 이 시는 천자인 아버지가 태자를 몰아내는 거예요. 유황 때인데 논어의 양화편에 보면 시로서 흥, 우리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가이관, 시대 상황을 볼 수 있고 그쵸? 가이군,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무리지을 수 있고 가이원, 원망할 수 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가라는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가 나와요.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동양에서 상당히 심각한 딜레마인 거예요. 그 문제를 공손추가 질문을 해요. 그럴 때 맹자가 이 부모가 그럴 때 이제 왕이야. 나라를 어지럽히고 뭐 정말 나라가 망할 정도의 어떤 실수를 할 때는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개풍과 같은 시에서는 부모님의 잘못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엄마가 카바레 가는 게 이게 큰 문제가 아닌가. 한 가정으로 보면 큰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비평 내용이 나오고 맹자가 읽은 그 독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맹자의 위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독법으로 읽어요. 읽는데 주자는 논어에도 나오는데 부모님이 잘못을 하셨을 때 부모님이 노여워하지 않게 은미하게 조심스럽게 간한다라는 이 테크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개풍이란 시를 보실 때는 인륜, 도덕에 있어서 동양 문화권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 자식 지간이에요. 부부 사이 이혼할 수 있어. 이혼을 인정해요. 임금과 신하도 이혼 떠나면 그만이야. 계약 관계니. 부모 자식 간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 나를 만들어주신 분들이. 근데 부모님이 빚을 많이 진다든가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든가 난폭해서 범죄자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뭐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가령 유명한 순임금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순임금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해야, 살해. 그리고 구타. 그래서 순임금이 가출을 했잖아. 도망갔어. 그런데 나중에 천자가 됐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만큼 부모가 나빠야 되고 이만큼 아들이 훌륭해야지 천자가. 그래서 부모 문제는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하셨을 때 그것도 잘못도 여러 경우가 있잖아. 계풍은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부모 얘기가 나오면 다 복잡해요. 그 백주시는 그 자전 이런 기록, 이거 기록의 문제야. 사실 기록이 없으면 다 민요로 봐도 돼요. 그런데 일부 작품은 그 귀족들과 연결을 해서 그 제3자가, 그러니까 장강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고, 제치라는 시가 있어요. 네. 제치는 허목 부인이 직접 지었다고. 다 민요였는데 이것이 위로 올라가서 약간 편곡, 바뀌었다고 보고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원래 있던 노래를 왜 저거 한다 그러죠? 편집한다 그러나? 그런 흔적이 많이 있어. 창작보다는 있던 노래를 좀 바꿔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시경의 고유한 어떤 고유성이고 이런 네. 시경 스타일이 네. 한나라 때, 네. 한나라 때니까 이제 기원전 2세기부터 네. 1세기 그때쯤 되면 또 그 악붓이라고 그래서 그 저작거리에서 유행하던 노래들이 또 있어요. 그걸 악붓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악붓이라고 붙어요. 평민의 정서를 노래한 것은 200, 두보도 다 노래예요. 한나라 때부터 민간 가요를 채집하는, 그러니까 우선 문체부에서 뭐 심의하듯이, 그래서 이제 정치적 상황, 민심의 동향을 노래를 가지고 이제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경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악부시를 지금 보면 훨씬 더 유흥적인 게 강해져요. 소박한 것, 악부시 전통으로 이어지고, 시인의 노래는 초사예요. 구런에 이소 이런 게, 근데 그걸 읽으려면 엄청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용하는 단어도 난해하고 어렵고 표현법도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쓰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초사는 완전히 귀족 문학이에요. 그래서 시경, 악부, 평민 문학. 아무튼 시경을 읽으면 한 번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한 2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록 읽으면 돼. 맨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모가란 작품이 있어요. 모가. 이 시는 연애할 때 외교로 많이 나오는, 중국 이 고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모가를 던졌대. 옛날에는 꽃도 던지고, 그게 이제 사귀자는 뜻이거든.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모가를 하나 던져주면 나는 더 귀중한 폐물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영원히 맺읍시다. 이게 전형적인 연애 시예요. 뭐 중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와요. 각 나라에가 되면 귤을 던진다든가 지역에 따라서 모란꽃을 던지고, 서유기 보면 여자가 공을 던지기도 해.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공을 던지.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여자들이. 읽어야 될 작품이 296페이지에 나오는 기욱시. 여기 절차탕마란 단어가 여기 원수변이에요. 절차탕마. 이 절차탕마가 대학에도 인용돼 있고, 309페이지 고반시. 시경의 평민의 노래인데 일부, 이게 이제 시경 작품을 정리하고 한 건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의 자의식, 지식인들의 공통점이 다 자기 능력만큼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야. 지금도 그렇고. 지식인들의 이 오만함, 항상 다 불우해. 그럼 불우함에 대한 것이 또 지식인의 삶이 이 고반시에 나와 있어요. 이 고반도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자연인이 되는 거거든, 고반시. 그래서 혼자 깨어나서 혼자 내가 계속 여기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럴 때 따라오는 게 궁핍, 굶주림이에요. 그래서 물을 마셔가면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굶주림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 시를 꼭 읽어야 되는데 오소매 붉은 끝동에 나온 작품 남녀 주인공이 이 문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부른 노래가 북풍이에요. 손잡고 같이 떠나가리라는 노래. 이 용풍의 백주는 다른 남자에게 개가하지 않겠다라는 그거라서 범피백주 제피중하로다 단피랑 양모 시류하이 지사 시미타 모야천지 불량인지라. 부둥실 떠있는 저 잣나무 배여 황하의 가운데 있구나. 양쪽으로 머리를 늘어뜨린 그분 실로 나의 배필이라. 죽을 때까지 딴 마음 먹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네. 어머님은 하늘이신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나요? 여기서 특히 지사, 여기 5글자잖아요. 근데 지사가 갈지자예요. 죽을 때까지란 뜻이에요. 네, 그다음에 화살시자가 맹약한다, 맹서한다. 미타,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겠다고. 요 5글자가 유명해요. 범피백주, 제피하특이라, 단피양모, 시류하특이라, 지사, 시미트, 모야천지, 불량인지라. 부둥실 떠있는 저 잣나무 배여 황하의 한쪽에 있구나. 양쪽으로 머리를 늘어뜨린 그분 실로 나의 배필이라. 죽을 때까지 딴 마음 먹지 않겠노라 맹세하였네. 어머님은 하늘이신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시나요? 나는 제비들이여 이쪽 저쪽에서 날개가 보이는구나. 저 여인 돌아가매 멀리 들판에서 전송하느라. 바라보아도 볼 수 없으니 눈물을 비오듯 흘리네. 나는 제비들이여 가볍게 오르내리는구나. 저 여인 돌아가매 멀리에서 전송하느라. 바라보아도 볼 수 없으니 우두커니 서서 울고 있다네. 나는 제비들이여 오르내리는 그 소리로다. 저 여인 돌아가매 멀리 남쪽에서 전송하느라. 바라보아도 볼 수 없으니 내 마음이 참으로 괴롭구나. 등신은 믿음직하니 그 마음이 진실되고 깊으다. 마음이 따뜻하고 넓어서 그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도다. 천군을 생각하라고 나에게 권하였다. 여자들의 이별인데 그 남녀 이별, 남남 이별에도 많이 불러요. 그 연연이란. 북풍 차갑게 불고 눈은 펑펑 내리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대와 손잡고 같이 떠나리라. 어찌 여유 부리며 천천히 하랴. 이미 다급해졌네. 북풍 쌩쌩 불고 싸락눈이 내리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대와 손잡고 함께 돌아가리. 어찌 여유 부리며 천천히 하랴. 이미 다급해졌네. 붓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가 아니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그대와 손잡고 함께 수레 타고 가리. 어찌 여유 부리며 천천히 하랴. 이미 다급해졌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위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재건하고 근데 재건할 때 제왕공이 도와주는데 제왕공이 보낸 그 아들이 그 아들의 어머니가 위나라 여자예요. 제왕공이 위나라 여자와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처갓집을 돕는 거죠, 사실은. 그 뭐죠? 이중 결혼이라 그러나요? 딸이 일로 오고 또 이 집 딸, 이 나라 딸이 일로 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외교가 그 외교와 안보라 그러나요? 그게 유지되고 그런 거죠. 격곡이당 용약용병이라 토국 성조 아동남행이라. 둥둥둥 북소리에 무기를 들고 이리저리 뛴다네. 도성에서 흙이라고 조땅에서 성을 쌓는데 나만 홀로 남쪽으로 가는구나. 종손자 중 평진여송이라 불아이기 우심유충이라. 손자중을 따라 진과 송과 함께 했지. 나를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리. 근심하는 마음 깊고도 깊어라. 원거원처 원상기마 우이구지 우림지야. 여기서 머무르고 저기서 쉬니 어쩌다가 말을 잃었도다. 찾기를 숲에서 한다네. 사생계열 여자성설 집차지수 여자해로라. 죽거나 살거나 같이 있을 때나 헤어져 있을 때나 그대와 함께하기로 약속했었지. 그대의 손을 잡고서 해로하자 했지. 우차화래 불화화래 우차순해 불화신해. 아, 멀리 와 있구나. 나 살아가지 못하리. 아, 우리 약속이여. 지키지 못하겠구나. 이 작품은 그 뭐 부부의 이별을 노래한 작품 중에
뭐 엄청 많은 작품이 있는데 제 생각에도 베스트 10에 들어가요. 아주 이 상황 묘사가.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이 이제 절망하는 게 버림받았어요. 지금 해외 파병이 됐는데 가령 아프가니스탄에서 버림받은 거야. 그래서 말도 잃고 돌아올 이제 장군만 돌아오고 이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내와의 약속을 생각하는 참 읽을 때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따뜻한 봄바람 불더니 어두워지고 비가 오네. 힘써 마음을 같이 해야지 저를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순물을 캐고 물을 캐는 것은 밑둥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내 언행에 잘못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지요. 떠나는 발걸음 떨어지지 않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요. 그대는 멀리 나오지 않고 나를 집안에서 보내는구나. 누가 쓴바귀를 쓰다고 했나요? 달규가 냉이와 같네요. 그대는 새 아내와 즐기기를 형제처럼 다정하게 하네요. 정수가 위수 때문에 탁해 보이나 그 물가는 맑답니다. 그대는 새 아내와 즐기느라 나를 좋아하지 않는군요. 나의 어장에 가까이 가지 말라. 나의 통발을 들어 올리지 말라. 나 하나도 돌보지 못하는데 떠난 뒤를 걱정해서 무엇하리. 깊은 곳에 갈 때는 뗏목을 탔고 배도 탔었노라. 얕은 곳을 갈 때는 자맥질도 하고 수영도 했었지. 무엇은 있고 무엇은 없었으리요. 노력해서 구했답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서둘러 가서 도왔지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로 여기는군요. 나의 노고를 몰라주니 장사꾼이 물건 팔지 못하는 꼴이구나. 지난날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대와 가정을 지탱하지 못할까 두려웠지.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 나를 독초에 견주네요. 내가 먹을 것을 쌓아놓은 것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랍니다. 그대는 새 아내와 즐기고 있으니 나를 이용해 가난을 막아냈구려. 험상궂게 불같이 화를 내어 나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었지요. 지난날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올 때는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여기 표현이 참 그렇죠,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가 나를 독초로 생각하고 너가 나로 가난을 때웠다. 그래서 시경은 이 레토릭이 없어. 이 감정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시경 특히 풍이 갖는 아주 대단한 매력이죠. 매력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이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일생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